경련이 근데 너무 그 증상 대비 다양하잖아. 원인이. 다요. 근육 경련이 이렇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정도로 떨리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근육량 대비 무리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웨이트를 하더라도 스쿼트 할 때 일어날 때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는 지금 내 거보다 조금 더한 무게인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단순 웨이트는 그거 한 개, 두 개 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산행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근육 통증인지 근육 떨림인지를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둘 다 내 능력보다는 조금 오버하고 있다. 맞아. 근데 이제 근육 경련까지 난다라고 하면 좀 오래 쉬어서 이 떨림이 좀 멈춘 다음에 가셔야지 돼. 왜 우리 쥐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다리 저린 많이 나더라. 다리 저린 거랑 쥐랑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말을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이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쫙 통하는 거는 그냥 절인 거예요. 그거는 그치. 혈액순환 좀 그 전기 오르게 하는 거? 이렇게 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 손 이렇게 잡으면 혈액순환이 안 통하죠. 그치, 그게 절인 막는 거예요. 거지.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절인 거는 다리 자세를 푼다든지 그렇지. 조금 단순하게 좀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괜찮아져요. 근데 쥐는 종아리 쥐나시는 분들 보면 종아리 근육 모양이 틀어져. 틀어져서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정도가 쥐인 거예요. 사실 쥐가 훨씬 심한 거예요. 허벅지도 이렇게 내치고 외치기 막 그럼 이렇게 움직여. 얘네들 막 꿈틀꿈틀대요. 그 쥐가 나면. 그래서 괜히 쥐 나면은 칼 갖고 와라 째서 피내야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쥐가 난 게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근육 통증과 근육의 떨림, 경련이 있다 그러면은 뒷후자가 훨씬 더 근육은 무리가 된 상태다. 근육만 놓고 보면. 어쨌든 내가 내 페이스보다 오버했거나 내가 갖고 있는 근육량보다 좀 난이도가 있는 산행을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말고도 다양한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저 보통 근육이 무리를 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보통 우리가 웨이트 할 때도 근육통은 다음날 그 시간쯤 되면 되게 아파요. 맞아. 보통 한 24시간쯤 됐었을 때 아파요. 그러니까 전날 무리를 한 거, 오늘 내가 산행을 하는 거가 이렇게 겹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먼 산행, 긴 산행을 앞두고 있다. 전날 웨이트를 하는 거는 안 하시는 절대 안 게 되지. 맞는 거죠. 절대 안 근데 되지. 했다면 산행을 좀 속도를 애초에 초반에 늘 내가 가던 페이스보다는 좀 줄여가시면 좋죠. 그리고 또 이게 그 뭐 전해질이 부족하다거나 네. 뭐 수분 섭취가 조금 네. 덜 됐거나 또 요즘에 우리 언니들 예쁘게 니삭스 많이 신으시잖아. 네. 뭐 그런 압박. 네. 압박 네. 때문에 네. 그렇다거나 레깅스 같은 네네네.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저는 사실 니삭스를 신지는 않는데요. 왜냐면은 그 중목 또는 단목 정도 되는 발목 정도로만 오는 거를 신어도 저는 굉장히 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릎 위에까지 올라와서 쪼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나도 답답해. 네. 불편하더라고. 산행에서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예방적으로 무릎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릎 위아래 보호대? 네 슬개골모 보호한다. 그래서 이거 무릎 밑에 부분에다가 하면 얇은 띠라든지 맞아. 아니면은 위아래 이렇게 찍찍이 스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산행을 뭐 6시간, 7시간이 될 때 그거를 증상은 없는데 계속 착용을 하는 경우예요. 위아래로는 부어요. 중간만 빼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보조기이기 때문에 보조하는 역할이잖아요. 하산길 같은 거에 실제로 무릎이 받는 하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하산길에 착용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별다른 뭐 증상이 없는데 시작할 때부터 착용하고 끝날 이해가 안 때까지 돼. 착용하시는 이해가 안 돼. 분들이 있는데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도움을 받으려고 나온 그런 기구들이지만 어떤 필요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목적이 필요가 맞지 없이 않다고 봐. 이렇게 그 몇 시간을 그냥 완전히 그렇게 쫄려매놓고 있는 거가 저는 맞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산행에서 네. 뭐 근육 지금 우리가 근육 경련 얘기하다가 무릎 보호대로 왔는데 근육 경련 같이 순환
순환을 좀 잘 시켜줘야지 그렇죠.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네. 무릎 보호대가 됐든 뭐가 됐든 네. 다 네, 순환을 뭐 막는 거잖아. 등산화를 불편한 너무 거잖아. 쫄려서 신는 것도 맞아. 그리고 양말을 너무 이게 여러 발가락 겹 신는 이제 것도 근육이 오그라든다. 네, 네. 맞아. 내 경험상 음. 산에서 쥐가 제일 자주 나는 부위는 발 쪽인데 발. 발목부터 발가락이 좀- 이렇게 오그라드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거의 대부분 신발이 발에 잘 안 맞아요. 맞을 때야. 아. 네.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작아. 발볼이 넓은 사람인데 음. 일반 그냥 발볼 사이즈를 신어서 불편함을 정사이즈. 감수하고 계속 걸을 때 나도 쥐가 계속 났었어. 근데 좀 바보 같아 보이지만 사이즈가 큰 신발을 신고 발목을 잘 잡아주고 양말을 조금 너무 빡빡하게 안 신었을 때는 잘 안 와 쥐가. 근데 나한테 안 맞는 신발, 근데 또 예쁜 신발 신고 싶어서 잘 안 맞지만 또 신잖아 그냥 불편함을 그치, 감수하고. 그치. 그럴 때는 쥐가 온다고 봐야지. 양말이나 허벅지에 오는 쥐는 되게 심각한 쥐야. 엄청 맞아. 오버페이스한 거고 맞아. 내가 페이스를 별로 이렇게 오버하지 않았는데 발가락이 자꾸 이렇게 서 있으면 묘하게 이렇게 오그라들거든. 오. 그거는 내 발에 안 맞는 거야. 음. 그럴 때는 신발을 느슨하게 해주던지 좀 벗으면 빨리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산을 가면은 반드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잖아요. 이 내리막일 때 무릎도 굉장히 많은 하중을 받지만 발가락도 굉장히 많은 맞아요. 그 눌림이 생기거든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지면에 닿는. 원래 등산화는 보통 알려지기로는 그냥 한 치수 정도 크게 신어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자꾸 하나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오랫동안 안 필요하게 다니려면 쿠션이 중요하고 그래서 양말을 2개 신는다. 근데 양말을 2개 신을 거면 신발 사이즈도 같이 늘어야지 되는데 신발은 내 정 사이즈대로 신으면서 내 양말은 운동 2개를 신어. 그러면 안에서 이 발가락들이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발가락이 갈 데가 움직이지. 없죠. 미쳐 죽는 거야. 네, 미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끈을 또 한껏 아래부터 묶어. 그러면 순환도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밍이. 이거를 적당하게 써야지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쿠션용 그 뭐 깔창이 됐든 아니면 양말을 2개를 신을 거면 적어도 5mm 아니면 10mm 정도 크게 해서 그거를 신고 발목을 조인다가 같이 와줘야지 되는데 내가 정 사이즈다 그럼 양말을 얇게 신고 하셔야지 되고 깔창도 끼고 싶으시면 신발 사이즈가 커져야지 되고 근데 그렇게 신발이 커지면 내려갈 때 발이 크니까 앞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발가락이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발목을 조여주시고 앞에 공간을 주시는 거죠. 네. 그치. 그렇게 해서 하셔서 오래 잘 걸으시고 싶으시면 이 발가락이 안 아파야지 돼요. 이 발가락 아프면 산행 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아프니까. 맞아. 그리고 갔다 와서 막 발가락이 2개가 빠졌어요 이러시는 분들 어머. 발톱. 이 발톱 2개가 빠져서 이러는 분들은 발톱 자꾸 멍드는 사람들. 이렇게 꼬부라진 채로 여기 이제 손발톱을 보시면 그 뿌리가 계속 닿는 거지. 있어요. 이 오그라진 채로 이 뿌리 있는 부분이 계속 닿다 보니까 얘네들이 멍이 들면서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빠지기도 하고 멍이 내려와. 멍든 채로 오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런 저기 사람들이 그게 많이 있구나. 많이 있어요. 멍들고 피멍들고 그래서 약간 무슨 훈장처럼 내가 오늘 산 굉장한 거 탔어. 뭐 이런 훈장이 아니라 발에는 굉장히 안 좋은 한번 타고 말 거 아니잖아요. 산을 길게 길게 타실 거잖아요. 이정재 생각났어. 어. 총알이 4개 있지요. 아니 나도 발톱이 4개이지요. 내가 진짜 굉장한 산을 탔다는 약간 희열에 그 멍든 발을 보면서 그게 약간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길게 네, 진짜 타면 안 되는 등산화를 새로 샀으면 네. 가벼운 산행으로 적응한 맞아요. 다음에 맞아요. 그걸 가지고 좀 험한 산, 긴 산에 맞아요. 가야지. 그렇지. 꼭 사람들 나 지리산 가야지 하면 지리 잘 모셔놨다가 그렇지 안 돼요. 지리산 가는 평상시에 날 잘 돼 있는 신는다니까. 신발을 지리산에 길들여야지. 가셔야지. 항상 확실히- 머리맡에 놓고 자다가 그렇지. 이 귀한 나의 꽃가시 이게 얼마짜린데? 잘 때도 이걸로 이렇게 아까워. 내 50만 원짜리 잡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평상시 이런 습관들을 안 지켜주고 산을 가니까 응급상황 생기는 거예요. 근육 그치. 이게 단순히 뭐 등산 하나 때문에 발만 문제냐? 발 때문에 잘 못 걷고
걷는 보행이 안 되면 무릎 통증 오거든요. 골반도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응급 상황이 안 생기게 하려는 여러 가지 예방 수칙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육 통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되게 심플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생겼을 때 약을 드시거나 하시는 방법들이 있고 아마 많이 상타시는 분들은 그 비상약으로 근육 통증이나 무릎 통증 관련해가지고는 약을 다 구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치. 네, 근데 그거는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근육이 그러면 왜 아픈가를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조금 근육이 많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에 너무 무리가 되는 행동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뭐 아예 안 생기게는 사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육을 그만큼 쓰고 그다음에 또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고 왜냐면 근육이 겨울처럼 되게 움츠려져 있고 경직돼 있다가 맞아. 막 운동을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너무 더운 여름에 근육이 확 늘어져 있다가 이완이 돼 있다가 운동을 시작하는 건지 이거는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사실은 원인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자기 보행법 그쵸. 내지는 뭐 또 허리가 평소 안 좋은지 내지는 내가 물을 안 마셨는지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 그 먹었는지 질문을 일단 내가 근육에 뭐 어떤 경련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났다. 그러면 혹시 나를 압박하고 있는 게 없는지를 먼저 좀 보고 체크를 해보고 네. 양말을 좀 벗겨주고 그렇지. 등산화를 풀어준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근육 경련이 너무 심하게 난 게 진짜 저체온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이 체온이 떨어지게 돼서 근육 수축들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몸을 뭐 덮여줄 수도 있겠고 따뜻한 물을 그 다음에 뭐 먹고. 이 사람이 너무 많은 땀을 흘려서 근육 경련이 났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음료를 전해질 음료가 있다면 그거를 먹여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다. 오케이. 그렇게가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저체온이 와서 그런 경우에는 옷이 젖은 걸 좀 갈아입는 갈아입혀야죠.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렇죠. 저체온일 경우에는 사실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더 체온을 더 뺏어가니까요. 당연히 조금 따뜻한 원백이 있으면 그런 거를 대주는 게 사실 맞는 거라서 한 1, 20분 정도 쉬고 괜찮아졌는지 여부를 보고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를 조금 이렇게 봐서 걸리는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안쪽 통증 문제면 약을 먹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분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동시적으로 생각할 것들이죠. 산에서 걷다가 쥐가 났어. 그 쥐가 한 몇 달 전에 최근에 나도 목격한 분이 있는데 근데 이 다리를 신발을 일단 벗겼고 신발 벗기고 그 사람 양말 맞게 한 벗기고 상태에서 이 다리를 들어 올렸어. 여기 들어 올려가지고 네. 발을 이렇게 꺾었어. 네, 괜찮죠. 이렇게 꺾었어. 네. 이것도 이렇게 꺾어서 눌러, 막 네, 이렇게 눌렀어. 하면 이제 이 뒤에가 이제 이완 이렇게 쫙 당겨지니까. 되면서 그러면서 막 여기를 눌렀어. 주물러주는 거죠. 주물렀어.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일단은 다리를 그렇게 들어준 거는 아마 그 응급처치를 해주시는 분이 혈액순환이 계속 서 있는 자세다 보니까 아래로 피가 안 갔겠거니 하고 다리를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근육 마사지를 해주는 그 행위도 사실은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주는 자세고 그래서 지났을 때 그렇게 응급처치를 양말 등산화 벗기고 양말 맞아, 벗겨서 맞아. 혈액순환 도와주고 근육 주물러주고 다리 뒷다리 당겨주시면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케이. 근데 올바른 그렇게 방법이다.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 지금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제끼니까 많이 아플 거 아니야. 아파요. 아파서 그래도 네. 개의치 않고 적겨야 돼. 확. 저는 안 적기고 문질러 주셔도 괜찮다고 봐요. 그럼 그렇게 네. 무리해서 제낄 네. 필요는 없겠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다리를 올린 이유는 혈액순환이 심장으로 빨리 가라라는 의도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위치에서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들려면 허리 아프신 분들은 다리 위로 잘못 적게다가는 그렇죠. 또 안 좋거든요. 차라리 이분이 약간 등이 한 45도 정도 어디 기댈 때가 있다면 기대고 편안하게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종아리를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그냥 발목 정도로만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 쥐나는 거 진짜 아픈데 손도 못 대거든요, 사실. 그냥 마사지만 해주셔도 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풀리기는 해서 굳이 그렇게 높게 쳐들어서 뭐 발까지 뒤로 이렇게 그게 잘못되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아파하셔서 안 땡겨도 되냐라고 물으시면 안 땡겨도 된다. 그럼 굳이 당기는 것보다 차라리 주물러 주는 게 더 네.
살 많이 주물러주시고 쫄리고 있는 데를 좀 풀러주시고 하시는 게 낫다가 기억할 거는 그 두 개죠. 네. 쫄리는 데 풀러주시고 근육 마사지. 그럼 쥐가 온 것도 쥐가 났을 때도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 있나? 쥐가 났을 때. 사실 쥐 났을 때는 근위원제나 혈액순환, 그러니까 쥐라는 것 자체가 혈액순환이 안 될 경우에 그래서 아침에 기지개 필 때 엄청 쥐 나시는 분들 많아요. 허리가 안 좋은 주신 분들 그랬었어. 중에서도 응급 약 우리가 늘 뭐 먹는 뭐 타이레놀 제제라든지 아니면 뭐 용량이 작은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상약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쥐 났을 때. 네네. 근데 사실 쥐 났을 때 효과가 그래도 조금 있는 건 근위원제 같은 거나 근위원제. 혈액순환에 관련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제들이 사실은 더 도움이 되죠. 양리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런 애들은 처방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여가지고. 그래? 왜 네. 약 중에 그 근육 이완제 네. 아예 근육통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근육통은 이런 것들. 요거가 이제 요 얘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근육통은 말 그대로 진통제. 그러니까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 근이완제는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거.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물론 근이완제는 근이완제 이렇게 빠르고 뭐 강력한 근이완제라고 나와 있지만 효과가 좋기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 의약품이 좋아요. 전문 처방약. 의약품도 처방을 그러면 내가 전문 의약품은 처방을 미리 받을 받아서 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예방적으로 미리 받는 경우에는 비급여인 경우가 많죠. 네. 비급여더라도 받을 수는 제가 평상시에 쥐가 많이 나는데 쥐 날 때 그때만 먹을 수 있는 약의 처방을 원하시는 경우 처방을 받으실 수는 있죠. 왜냐면 매번 병원을 그렇게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무턱대고 뭐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근위안제를 뭐 주세요 이런 거는 아니 되고 내가 근육 통증도 있었고 평상시에 쥐도 좀 많이 나고 평상시에 조금 몸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는 통증 관리죠. 아플 때만 복용할게요 라고 해서 약을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처방을 받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약도 다 좋은 게 아닌 거가 개인마다 갖고 있는 어떤 기저질환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약을 쓸 때도 사실은 그 기저질환에 따라서 사실 써야지 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산행 다닐 때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시던 어르신들이 나눠주지. 약을 나눠주셔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은 일반 약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인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거를 뭐 사실 한 알은 고용량이 아니어도 두 알, 세 알 아니면은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드시고 이러다 보면 일순간에 많은 양이 들어가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모든 약에는 사실 개인의 체질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에서는 대부분 이제 차후에 이 무릎 통증이 염증으로 발생을 하거나 발전을 막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염 진통제들 중에서도 뭐 비스테로이드성 약물 같은 경우는 개인 따라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을 주의해서 드셔야지 되는 분들은 그 약을 원래 드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이 약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이 요거 산에서 무릎 아프면 이 약 먹으라 그랬어라고 해서 이 약을 이렇게 들이다 보면 정말 응급상황 그 약을 먹고 생길 수가 있다는 거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런 그러니까 타이레놀 같은 약들은 간독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고용량을 장복했었을 때의 얘기고 그리고 모든 양약은 간이라는 그 내장 자체 그 내장 기관 자체가 해독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약을 드셨을 때는 간독성은 모든 약에 다 있다고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 수치가 갑자기 올랐었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최근에 뭐 드시는 약이냐 한약 뭐 드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가 연관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산에서 그 통증을 잠깐 가라앉히기 위해서 먹는 그 한 알 두 알로 생기는 거는 사실 부작용인 경우가 있겠지 뭐 간독성까지 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염 진통제를 많이들 권하시지만
약을 드셔야지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나마 조금 사이드가 적은, 부작용이 적은 약을 먼저 드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차선체로 내가 알러지가 없다는, 약 알러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드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의사분들마다 쓰시는 약제들은 다 개인의 처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2차적인 약제로는 그 통증을 완화하는 거 먼저, 그래서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트리돌이라든지 이런 제제의 약들을 먼저 쓰고 사실 이부프로펜이랄지 나프록센이랄지 이런 엔세이드 계열은 보통 뒤로 하는데 내가 지금 열이 막 나면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물론 그런 엔세이드 계열 약을 먼저 쓰기는 하지만 그게 더 효과가 좋아서, 왜냐면 염증을 잡는 데 탁월하니까. 산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염증 때문에 고열이 나면서 내가 지금 당장 소염진통제를 먹어야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1차 약제로는 그래도 좀 타이레놀계를 먼저 드셔보시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2차 제제로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떤지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 종류를 먼저 써보고 그렇죠. 그 다음이 약국에 있는 약이 더 고용량이고 그리고 병원 처방이 훨씬 더 고용량 이런 네. 순서로. 네. 그리고 이제 약들 중에서도 뭐 우리는 되게 이거 용량이 뭐 높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라고 약을 드려도 사이드가 있는 분들은 대번에 약을 먹자마자 거의 대부분 30분 안짝으로는 그 오심이라고 좀 울렁거리거나 구토할 것 같거나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이게 무릎이 막 좀 뜨끈뜨끈하면서 열이 나면서 통증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소염진통제를 먹고 싶어. 그래서 뭐 소염진통제를 먹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울렁거리는 증상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무릎 통증만 있지 그런 울렁거리는 증상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있다 그러면 약 부작용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라도.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약을 어느 상황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내가 어떤 약을 먹고 무슨 증상이 있었다. 그거는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내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예전에 이런 약을 먹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었어요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꼭 좋아요. 내가 어느 응급상을 통해서 응급실을 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평상시 약을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은 사실 어디에 알러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회가 됐든 내가 그렇게 어떤 약 제제를 먹고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병원에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게 내 진료 기록에 메모가 돼 있으면 좋지. 그렇지. 그리고 약이 채 퍼지기도 전에 약을 또 달라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아이고야 성격 급해라. 네. 그래서 요즘 약이 일반 알약이 아니고 액상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좀 더 흡수가 빠르다는 그게 있죠. 그래서 액상을 더 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차피 아파서 내가 이거를 나으려고 조금 좀 불편한 걸 덜 하려고 먹는 거니까 빨리 조금 가라앉길 원한다. 그러면 액상 제제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근육 경련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내 근육보다 오버하는 산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평상시 운동을 좀 하거나 네. 산행지를 고를 때 내 수준에 맞는 산행지를 고르거나 하고 그리고 너무 압박하는 거 여러 개 하실 필요 없다. 압박하는 옷을 입지 않고 네. 그리고 그 사전에 미리 준비 운동을 하고 좀 스트레칭을 하고 스트레칭은 사실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죠. 네. 하고 올라가주고 네, 그리고 있다면 음.